지난 3월 달에 있었던 73,000불이 비트코인 가격의 이번 사이클 고점이었다. 이제 내려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MVRB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MVRB를 보던 NUPL을 보던 그 다음에 호들 웨이브를 보던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훈종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온체인 지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장기간 횡보하는 중이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하실 때 저는 주로 거시경제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주식도 보고 채권금리도 보면서 비트코인도 상관성의 관점에서 아직도 괜찮은 중이다, 괜찮은 구간을 지나가는 중이다 라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면 이 마음을 다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온체인 지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의 온체인 지표는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투명하게 녹아있는 그런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이 온체인 지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또 트렌드를 확인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는 거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물론 떨어지기도 하지만 우상향은 하죠. 근데 줌인을 한번 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 가격은 어디서 매겨지는 거냐? 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가 나오냐에 따라서 매겨지겠죠. 근데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매겨지는 가격은 조금 불투명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바이낸스 거래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동성 공급자들, 그 다음에 마켓 메이커 또는 이 단타를 치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호가를 굉장히 많이 좁혀놓고 거기에서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게다가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도 선물 시장이 존재하고 옵션 시장도 존재하고 또 이 바이비트라든가 비트겟 같은 좀 선물 시장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거래소들도 굉장히 거래량이 큽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한쪽 사이드에 늘어나고 이쪽 사이드에 많이 이제 그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죠. 투기 세력이 붙다 보면 그거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끌고 가는 경향도 있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예를 들어서 55,000달러다 라고 하면 이 55,000달러가 정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제대로 잘 투영되어 있느냐는 우리가 한번 퀘스처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는 게 뭐예요? 온체인 지표를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온체인 지표는 더 투명하게 비트코인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트렌드, 심리죠, 결국. 그 심리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그래서 한번 온체인 지표 볼게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MVRB 지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실현가치 대비 시장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현가치,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합니다. 온체인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였을 때 가격을 타임스탬프 찍은 거죠. 현재 가격은 55,000불이에요. 근데 온체인에서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움직였을 때, 예를 들어 어제라고 해볼게요. 어제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안 움직였어요, 온체인에서. 그러면은 어제 가격이 리얼라이즈드 밸류, 실현 가격이고요. 오늘 현재 거래소에서 매겨지고 있는 이 가격이 시장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에다가 실현 가격을 놓고 분자에다가 시장 가격을 놓으면 MVRB, RV분의 MV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MVRB가 되는 겁니다. Z스코어는 뭐냐면요. 돌출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좀 제외하고 정형화된 데이터로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출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 제외해야 우리가 MVRB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VRB Z스코어를 많이 보는데요. 지금 이 노란색 선이 바로 그 MVRB Z스코어입니다. 이 비트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온체인 지표들을 제공을 해줘요. 이 초록색 선은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입니다. 거래소에서 매겨지고 있는 시가총액이죠. 그래서 2012년 거의 비트코인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때 MVRB가 어떻게 변하나 보시죠. 2013년 불장에서 비트코인의 MVRB는 거의 1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지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즉 비트코인을 어제 내가 마지막으로 움직였을 때의 가격은 여기 있는데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이상하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거래소 내에서.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MVRB를 보는 이유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과열 정도를 보기 위해서 이 지표를 봅니다. 이게 많이 올라가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요게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는 구간이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냥 뭐 많이 올랐구나, 과열됐구나, 그냥 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MVRB를 보면 비트코인을 샀다가 안 움직이고 있는 가격은 여기 있는데, 바닥에 붙어 있는데 가격만 오른 거예요. 거래소 가격만 오른 거라서 이게 엄청난 거품이 쌓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2017년 12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 2천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죠. 초록색 선 보시면 그때 MVRB 지표 또 1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이 안 팔고 보유하고 있는데 단기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거래소에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라이즈드 밸류 대비 MV가 마켓 밸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었고, 자, 2021년 11월 달이죠. 69,000달러까지 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도 이렇게 7까지 올랐었습니다. 이때는. 이번에는 어때요? 2024년 3월 달에 73,000불까지 올랐을 때죠. 여기죠. 비트코인 가격 73,000불까지 올랐을 때는 MVRB가 3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꺾였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3,000불 이후로 조금씩 내려와서 55,000불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MVRB가 그래서 예년 같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73,000불이 비트코인 가격의 이번 사이클 고점이었다, 이제 내려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MVRB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년처럼 리얼라이즈드 밸류, 장기 투자자들이 묶어놓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그때 가격 대비해서 이 마켓 밸류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보통 이제 유포리아 단계라고 하는데, 환희 단계. 단기 투자자들이 크게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장기 투자자들이 넘기는 물량을 다 넘겨받으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이런 환희 단계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난 사이클들에도 보면은 이렇게 한 3 정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2번. 여기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MVRB에서 파생되는 건데요. 순미실현 손익이라고 합니다. 이제 NUPL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Net Unrealized Profit/Loss. 순미실현 손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라이즈드 밸류 뭐예요? 비트코인을 내가 사놓고 온체인 액티비티가 없어서 그대로 남아있는, 그때 가격으로 타임 스탬프 찍혀서 남아있는 그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지금 손실 상태인지 아니면 수익 상태인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NUPL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가가 요 리얼라이즈드 밸류보다 내려와 있으면 손실이겠죠. 또는 올라와 있으면 수익이겠죠. 그래서 수익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 많으냐, 손실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 많으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이 사이클에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Net Unrealized Profit and Loss가 이제 왼쪽 축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쪽 축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흰색 선입니다. 이렇게 흰색 선, 2011년, 12년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차트 올라가고 있어요. 노란색 선을 보시면은 이게 NUPL인데, 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NUPL, 장기 투자자들이죠. 리얼라이즈드 밸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들의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커서를 갖다 대면 여기에 정확히 몇 % 수익인 손실인지가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 순미실현 손익이 7일 평균입니다. 참고로 7일 평균 미실현 손익, 순미실현 손익이 50%를 넘어서 여기 이제 빌리프, 믿음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포리아, 환희 단계, 이제 욕심, 그리드, 요 단계까지 가면은 보통 사이클의 정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사놨어요. 그러다가 7일 후에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서 내가 수익을 봤어요. 그런 비트코인이 많아져요. 그래서 50% 이상, 70%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환희 단계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기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사이클의 고점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고점 때 또 12월 달이죠. 이때도 NUPL이 이렇게 올라가서 정점을 찍었었고 2021년 11월 69,000달러 전고점일 때도 이렇게 올라갔었고 자 이번에도 2024년 들어서 3월 달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유포리아 단계까지 찍지는 않았다. 환희 단계까지, 욕심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수익을 충분히 못 봤어요. 이 장기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많은 환희와 욕심이 버블이 비트코인 시장에 쌓여서 단기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이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가져가서 수익이 이렇게 극대화될 때까지는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 3번. 1년 이상 장기 투자자 비중 변화입니다. 장기 투자자 비중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있는데 1년 이상 장기 투자자 비중을 가장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1년 동안 투자하고 있다. 즉, 내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1년 전 날짜로 찍혀 있다는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장기 투자자임을 의미하는 거죠. 1년 이상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다 포함되는 거예요. 1년 이하라고 한다면 이제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기보다는 조금 가격 오르면 팔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 뭐 중단기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투자자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하고 정말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를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로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에 현재 투자하고 있냐 이거를 봐야 지금 현재 이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면 그러면 앞으로 상승장이 한 번 더 온다는 얘기구나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 여전히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선이 1년 이상 장기 투자자의 비중입니다.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서 1년 이상 장기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쪽이 퍼센티지죠. 2017년에 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를 때 이 장기 투자자 비중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그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는 2015년, 16년 이럴 때는 장기 투자자 비중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의 저점으로 판단을 하는 스마트한 장기 투자자들이 이때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고요. 이렇게 늘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유포리아 단계로 가면서 거품이 쌓이면서 막 오를 때 그럴 때 이 장기 투자자들은 1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단기 투자자들에게 넘기고 이렇게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사이클이 항상 반복됩니다. 호들 웨이브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자 비중, 호들, 이제 홀드의 순서를 바꿔, D와 L의 순서를 바꾸는 어떤 밈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 호들한다. 그것의 웨이브, 파도 같잖아요. 파도 치는 것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게 어떻게 변하냐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2021년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69,000달러까지 11월 달에 오를 때 이 호들 웨이브, 1년 이상 장기 투자자는 비중이 줄어들었죠. 자, 이번에도 그래서 비중이 약간 줄긴 했습니다. 근데 예년같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보시죠. 그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서 73,000불 찍고 조금씩 내려오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지만 호들 웨이브로 봤을 때 1년 이상 장기 투자자 비중이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아직도 상승장이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VRB, NUPL 그리고 호들 웨이브까지 보여드렸어요.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소에서 매겨지는 가격 차트와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인 건지를 우리가 거시경제 지표들과 주식시장과 그 다음에 국채금리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악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가격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앞으로 어떤 가격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오르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갖기에는 조금 불충분하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늘 비트코인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오래 투자할수록 유리하다라고 조금은 두루뭉술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온체인 지표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입니다. MVRB를 보던 NUPL을 보던 그 다음에 호들 웨이브를 보던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게 예년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4번이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고 하면서 과거는 무조건 반복된다라고 맹신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확률이라는 건 언제나 존재를 하니까
지난 3번, 4번이 계속 이랬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거다. 사람들의 심리는 어차피 반복되니까, 사람들의 믿음은 반복되고 사람들의 행동은 반복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자, 이렇게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